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즐거운 금요일. 언더스탠딩. 네. 모든 게 용서되는 금요일. 좋으시죠? 네. 저희도 매우 좋습니다. 큰일입니다. 왜 이렇게 금요일이 좋을까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되면 한숨이 나오고 솔직히 금요일은 좋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있죠. 오늘은 금요일, 마음은 즐거운 금요일이지만 네.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음.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 농업. 음. 농업이 사실은 뭐 우리 여러 번 농업과 관련돼서 네. 인터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농업이 그냥 쌀 잘 하고 그런 거 말고 농업을 산업화할 수 없을까? 요즘 뭐 해외에서는 농슬라라고 있다면서. 농슬라. 그 존디어라고 테슬라 아니고 농슬라다. 자율주행을 농기계를 자율주행해서 그러니까요. 농사짓는. 농슬라. 뭔가 이 첨단과 농업이 결합하면 네. 농업은 이게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그래서 꽤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그 잘 될까? 이게 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한숨 나오는 일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항상 그게 네. 그 도전과 현실의 격차가 큰 분야인데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예.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있어서 예. 우리가 그분이 했던 고민까지는 좀 따라가야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를 같이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중심으로 좀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좀 높은 분을 모셨습니다.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입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네. 장태평 위원장님. 예. 여기가 대통령 직속 기구고. 그럼 우리나라 2등인가요? 아, 그럼 한번 여쭤보죠. 그래요? 한번 여쭤보죠. 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만나뵙죠. 네. 음. 바로 모셔보죠. 예, 장태평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서열 2위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약간 생소하긴 해서. 서열 1위가 저 농어민이니까 어떤 점에서는 야, 진짜 여러분 저희 이거 미리 주고 받는 질문 아니다. 이거 오해하겠다 이거. 야, 진짜 농업의 진심이신. 그 농특위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어떤 걸 하시는 곳이에요? 사실 좀 생소하긴 합니다. 예, 농업 네. 그리고 농어촌 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 드리고 또 사실 농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좀 갈등 요인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된 분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결부해서 이제 중장기 예. 미래 이런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농업인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젠다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이네요. 네, 네. 중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아서 못 챙기는 일들을 네. 좀 챙기는. 중요한 역할이네. 넘버 2 맞네. 서열 2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잡음도 있고 최근에도 뭐 쌀값을 항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 수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고. 예, 요즘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세우려고 저렇게 하다 보니 생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가 쌀입니다. 네. 그런데 쌀에 대해서 그 농민들이 쌀값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물론 쌀값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소확기에 쌀을 막 사들이고 예. 그래서 또 사들인다면은 상당 기간 내놓질 않습니다 시장에.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쌀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예.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소득의 지금 20% 이상이 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농민 저 소득 안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쌀값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해에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쌀이니까 또 쌀을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쌀 생산은 더 많아질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산이 아주 적어요. 예. 수요량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그쪽으로 생산을 그런 품목의 생산을 더 해주면 그쪽 어떤 자금률 말하자면 수입도 덜 될 수 있고 좋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농민들이 생산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떤 시장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생산하면 쌀 생산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다. 그러면 누가 콩을 생산하고 밀을 생산하고 예. 옥수수를 생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당장에 보기에는 쌀값을 그 유지를 해주는 게 당장은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쌀값을 유지해주면 다른 품종은 안 되고 예. 쌀은 더 많이 생산되고 음. 그래서 시장이 불균형될 뿐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의 자급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슈는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이 아이 그 뭐 사주시기 싫으면 사주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것 만들어 팔면 되죠. 예. 예를 들면 반도체나 휴대폰을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 나름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농업도 그런 경쟁력 가지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어려운가 봅니다. 다른 나라는 어디 농업 선진국도 있다고 하는데 좀 그게 안 됩니까? 아니 농업에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그러면 네덜란드는 지금 이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한 4%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예. 그런데 총 생산 농업 생산액은 전체 우리나라 모든 생산액의 한 2% 정도 돼요. 4% 사람들이 2%라는데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예. 예. 근데 네덜란드는 1% 인구가 예. 농업 생산을 원래 전체 GDP에서 한 9% 정도 생산을 해요. 이야. 생산성이 매우 높다. 생산성이 매우 높죠. 그럼 1인당 생산액이나 뭐 그 스퀘어 킬로미터당 생산액이나 그것도 많이 높습니까? 당연히 높죠.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다. 네. 그러면 파프리카 농사를 유리온실에서 짓거든요. 예. 그러면 유리온실에서 지을 때는 네. 일반 농지에서 짓는 것보다 네. 생산성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예. 20배 이상 됩니다. 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의 20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그냥 하는 거고. 자연 상태.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경우 자연 상태 그 농지에서 기르는 거 그냥 대비. 기르는 거 대비.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수확기 적정 수확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밖에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예. 농지에서는. 그런데 대개 유리온실은 2번을 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최적의 온도, 최적의 습도, 네. 햇빛, 기타 여러 가지 또 그 방제 네. 이런 것까지를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예. 그래서 20배 이상 그런 생산성을 내요. 그러면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그럼 다 똑같냐?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리온실에서는 네덜란드 유리온실보다 반도 안 됩니다. 생산성이. 같은 유리 온실을 해도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기술 차이죠.
유리가 뭐라고 그렇게 기술 차이가 있어요? 그 유리 온실에 보면 예. 그 하나 하나가 다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양액이라고 그 영양액이 있습니다. 물 주는 거, 예. 영양 그렇죠. 뿌리는 물 거. 주는 건데 거기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예. 우리는 그 영양소도 못 만듭니까? 만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오랜 연구를 해서 파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그렇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액을 만들어서 그런 영양액을 예를 들자면 흘러 보내는 배지라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그 사람들 이제 보통 성면 그래서 그 암면으로 만드는데 그 예. 암석을 깨가지고 네. 그거를 솜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양액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네. 그 유리온실이 보통 20헥타짜리입니다. 크네요. 와. 6만 평. 네. 와. 그러니까 한쪽 문에 들어가서 예. 저쪽 문을 보면 아슬하게 보일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커요. 네. 그러면 그런 큰 아주 굉장히 긴 그런 통로를 따라서 이 영양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면 이게 뭉쳐요 물이. 가다가 안 가겠죠. 아까가 예. 안 갈 수도 예. 있고 뭉치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구배를 잘 잡아줘야 그렇지 되겠네요. 예. 구배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예. 고르게 왜냐하면 그 파프리카가 아. 계속 서 있으니까 쉽지 이 않겠구나, 파프리카가 모두 균질하게 이 영양액을 흡수하려면은 이 영양액이 어려워. 굉장히 균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어려워. 그게 군대에서 기술이에요. 배식해 보면 알아요. 그럼 그럼 군대 밥 배식도 힘든데. 야, 그래,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기술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예.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기술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말하자면 일종의 자동화라고 그럴까? 예. 그게 이제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더 발전해서 AI 농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런 거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바둑을 알파고 하고 누구죠? 그 이세돌. 예. 그거 했을 때 그때의 알파고는 예를 들자면 한 2만 개의 기보를 집어넣고 거기서 제일 좋은 수를 그 AI가 이게 찾아내도록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예. 딥러닝.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배워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지가 사람하고 대결하는데 이제는 다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농사도 이제는 우리가 기득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이 파프리카가 제일 좋아하는 성장 조건이 뭔가 그리고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AI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그렇게 한대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파프리카를 재배한 사람보다 이 AI가 더 농사를 잘 지어요.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컨테스트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토마토로 1회 했는데 농부와 AI가 붙었군요. 예, AI하고 이 농부가 예. 농부도 보통 농부가 아닙니다. 뭐냐면 베테랑 농부. 평생 농부에서 네덜란드에서 제일 토마토를 생산을 잘한 사람. 잘하는. 그 사람한테 혼자만 아니고 네가 전문가 누구든지 붙여. 그러면 전문가, 교수 뭐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 AI도 물론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붙었는데 AI 예를 들자면 10개 팀, 예. 농부 10개 팀 해서 시합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 10명, 10등 안에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제. 와. 한 명도 못 AI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 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공대생들이 모여서 만든 AI가 평생 농사 짓는 이 정말 1등, 세계 1등 농부보다 더 생산, 더 품질 좋은 이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이게 AI 는 바로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뭘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우리 알파고는 수천만 장의 기보를 봤다면 그 농업 알파고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제 요새 그래서 예를 들자면 AI 흙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파프리카라고 그러면은 파프리카
그 싸고 있는 베이지나 이런 속에 말하자면 AI 흙을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 이놈이 이 파프리카가 가장 이제 파프리카도 성장이 처음에 싹을 터가지고 나올 때의 성장 조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성장 조건, 그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성장 조건이 다 달라요. 예. 사람은 그걸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다 알맞게 해줄 수가 없죠. 없죠. 근데 AI는 그걸 가능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애들이 이때는 비료를 무슨 요소를 더 달라. 예. 무슨 또 병충해가 뭐 있을지 모르니 사전 이제 센서를 하죠. 그러면은 그런 무슨 병 예방을 좀 해달라. 습도가 어떻다, 탄산가스가 어떻다, 뭐를 어떻다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아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항상 이만큼의 비료를 뿌리는 게 경험적으로 잘 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흙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 흙의 성분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흙을 성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야 요번에는 이는 조금만 넣고 그렇죠. 뭐는 좀 더 넣고 그렇게 해서 비료를 적게 해도 흙을 최대한 활용한 해서 뭐 생산성을 높인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는데 뭐 요즘은 AI가 다 하니까 뭐 사람 이- 진단도 한다면서요. 이제 이 과학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재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 또 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물 관리. 물 관리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예. 그 저기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농업은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그래서 빗물 받아서 뭐 또 생활하수 이런 거를 다시 걸러서 재생해 가지고 쓰는 거. 예. 이런 거를 굉장히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식물에 물을 주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점접 기술이야.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들인데 물을 그냥 뿌려서 주는 게 스프링클러나 뭐 이래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뿌리에다가 딱 필요한 물만 뿌리에다가 직접 주는 거예요. 호스를 통해서 쭉 밑으로 땅 밑으로 그렇죠. 지하도로 파듯이.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또 뭐 물을 이렇게 수돗물 좀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절이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전부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예를 들면 우리 지구상에 건조 지역, 예. 사막 지역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많은 게 예를 들면 중국, 저기 중동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의 이 기술을 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뭐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농산물, 농식품 수출이 한 13, 4억 불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 자재 수출하는 게 40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기술을 수출하는 게. 근데 그중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겠다고 그런 거는 네. 물을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젖소가 어떤 물을 먹었을 때 이게 우유를 좋은 우유와 예. 우유의 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물의 구성 요소나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젖소 그냥 아무 물이나 주고 이런 그 저기하고 비교를 할 때 네. 생산품이 다르겠죠. 위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들으면서 답답해. 근데 왜 답답하지? 아니 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우리의 농업 환경은 너무 영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제가- 대기업이 들어가야 그리고 이게 뭐 왜 안 된다고 장 위원장님께서 아니. 뭐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아니 장 위원장님은 2008년에 농림축산수산부 장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럼 장관할 때는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없냐? 예.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막 있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쉬운데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동남아나 그 베트남에 제가 알기로는 그 농민들이 많이 기술 농민들이죠. 기술 농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우디에 왜 어떤 분이 나가서 우리 유리온실 예. 이거를 거기에 이제 유리온실 그 전에 많이 지었다가 그 폐허가 된 그 예. 저기들이 있나 봐요. 그걸 네.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재생시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 뭐라 할까 활기 있게 지금 예. 다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술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해.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게 제도나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가 좀- 저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예.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도 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음. 돈만 좀 줘. 그러면 돼. 돈을 공짜로 달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은 농업 하는데 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기술 이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유리온실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땅 계산 안 하고도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예. 1헥타에. 예. 예. 그런데 땅도 사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한 50억 원이 들어가요. 네. 예. 그러면 그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돈을 지금 방식으로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정부에서 융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 금융들이 들어가서 농업법인을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기관 투자가도 들어가고 두 분은 잘 아실 테니까 예. 돈이 볼륨이 필요한 거지. 예. 거기에 무슨 보조금 20억 필요하고 정부에서 융자하는 거 30억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돈 될 것 같으면 뭐 민자 온실이라도 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 때 사실은 모태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식품 부분에서도 투자조합이 막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IT나 바이오처럼 네. 우리가 젊은이들이 기술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민간 펀딩 해주고. 그렇죠 펀딩해서 들어가고 성공하면 크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잘 그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 미진했었는데 예. 최근에 그게 뭔가 이렇게 살아난다 그래요. 또 그래서 농식품에서 이제 금액을 늘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 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업 부분에 너무 말하자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냐면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20년 동안 말하자면 유예시키면서 유예죠. 예. 유예를 했어요. 의무 수입하고 있죠. 예. 그런 일정량. 나머지 41만 톤을 의무 수입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쌀이 생산이 과잉 상태인데 41만 톤이면 10% 우리 생산 지금 대개 380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거에 10%가 넘어요. 예. 그거를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돼. 왜 그런 결과가 됐느냐? 우리 농민들이 예. 우리 죽어도 쌀 관세하면 안 된다. 쌀 교역하면 안 되고 쌀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의 일본 20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관세로 갔어요. 그리고 대만도 1년간 이렇게 저기를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해봤죠. 그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대만은 나중에 WTO 들어갔잖아요. 그때 거기는 관세화를 바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관세화를 하면은 우리 지금 520, 30%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외국에 그 쌀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상품으로 들어오기는 네.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요. 예. 가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41만 톤이 안 됐을 텐데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 정부 제도로 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그 사모 펀드나 이런 네. 걸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제약 조건들이 많은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농업회사 저는 그런 생각 이제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바꿔나가고 싶은데 네.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다. 그럼 발기인이 다 농업인이어야 돼. 그리고 이사는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어야 돼.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을 하는 기업이면 그냥 농업회사 법인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받아주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농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못하죠. 발기인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령 말씀 잘하셨는데 삼성전자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 전번에 동부라든가 예. LG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막아버렸죠. 예. 근데 그 두 기업이 다 LG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큰 저기를 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첨단 기술 이거를 농업에 적용을 우리가 시켜볼 테니 거기서 좋은 거 나오면 농민들이 그 비로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완전히 수출만 하겠다. 그랬는데도 못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그게 왜냐? 우리 농민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예. 이런 기술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금융에서 자금이 좀 남잖아요. 네. 투자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터주고 또 농민들이 그런 어떤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 지분 참여죠.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금만 단단하게 이렇게 제도를 해주면 기술, 자본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네덜란드 같이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위원장님 그 맞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든 동부든 LG든 대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니까 크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큰 대규모의 농업 법인이 생기면 아무래도 생산성도 좋고 뭐 넓은 땅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요즘 유행한다는 무인 트랙터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도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거 경우에는 당분간 예를 들면 동부가 그런 스스로 조건을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100% 생산된 100%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선다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당분간 니네는 수출만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주변의 농민들이나 또는 거기에 뜻이 있는 젊은 농민들도 지분 말하자면 공개지 일종의 그런 공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파프리카만 계속 예를 드는데 예. 이 파프리카를 생산된 거에 거의 90%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생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우리 딸기가 아주 수출이 많이 됐다고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그 딸기라든가 또 우리 그 과일 중에 좋은 과일들이 많습니다.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식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저기도 사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뭐 라면이다, 초코파이다, 커피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잖아요, 다 재료가.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지금 10억 불씩, 뭐 20억 불씩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예. 라면 같은데 우리가 생산하는 밀, 또 우리가 생산하는 쌀 이런 거를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괜히 우리 걸 팔기 위해서만 섞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레시피나 이런 거를 해서 가장 맛있고 뭐라 그럴까 그 이름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신감 있게 예.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주변의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네덜란드 같이 그런 그 농업 그 기술 인류 국가 이런 게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채팅창에서 하이요님이 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데 여당 야당이 다 농민 시위 무서워서 표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거 뭐 그럼 하세월이지 그 결단을 못 내리면 못하는 거지. 어느 세월에 농민들이 자신감을 갖습니까? 정치권이 먼저 자신감을 갖고 한번 밀어붙여야지.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확하신 거고요. 예. 아니 뭐내 얘기는 혼날까봐 하이요님 핑계 대는.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농업 특별위원회 예. 우리 농특위라고 줄여서 그러는데 우리 농특위가 한번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진솔하게 그런 토의나 그런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특히 필요한 게 저는 그 농민들이라고 해요. 우선은 그래서 농민 단체들 특히 이런 농민 단체 지도자들 이분들을 우선 설득을 시키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정치하는 분들 이분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먹거리 이게요 사실은 자꾸 네덜란드 얘기를 하는데 네덜란드가 농식품 수출이 1,100억 달러입니다. 네. 그게요 전체 수출의 20%쯤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식품 이러면 우리는 지금 저 수산물까지 농식품 다 합쳐서 네. 한 120~30억 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수출이 6,600억 불이든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미미한데 우리도 네달처럼 20% 아니 10%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600~700억 불을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전 세계에서 149개국이 다 농업 잘하는데 한국만 못해.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그냥 유럽에서 그 넓은 유럽 시장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부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긴 그렇지. 하지만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시장에 다 자기네 농산물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폴란드는 왜 못하고 헝가리는 왜 못하고 왜 독일은 왜 안 하고 프랑스는 못하냐라고 하면 그냥 경쟁력에서 거기는 네덜란드가 이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축구해서 브라질 이겨보자 그런 느낌의 혹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첨단 농업 만들어서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해보자는 게 될 거를 보통 이제 경쟁력 있는 걸 좀 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뭐 반도체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하는 거지만 석유 안 나오는 땅에서는 석유 사업 못 하듯이 농업도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한 것과 우리의 환경과는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건 혹시 아니에요? 제가 현실을 잘 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네. 걸림돌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예. 우리나라가요. 네. 예. 사실 저는 평생 공직자였어요. 예.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자동차 인류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수입 다 막고 우리 뭐 그때 뭐였던가 맨 먼저 새나라 차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해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최근 저희가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인데 영화 우리 저기
개방하면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배우인 안성기 씨도 1인 시위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쿼타를 했잖아요. 그랬죠. 외국 예, 영화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개방을 했죠. 일단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잘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한 결과 우리가 이제 오스카상도 타고 세계 우리나라 영화 저는 전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그 미국의 꼬마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요. 오징어 게임 봤구나. 오징어 게임 보고 지네 골목에서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문화가 발음도 어려울 텐데. 아주 정확하게 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도 아브라카타브라 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 왜 저기 우리 반도체 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저기 한데 예. 반도체 시장이 한 6,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우리 농식품 저기는 최소한 8조 달러입니다. 시장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뭐 지금 우리 지금 2% 내지 3% 이런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한한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도전해 볼 우리 미래 먹거리 시장. 맞는데 이렇게 하나만 여쭤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구나. 맞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농수산품이라는 게 수출을 하면 되지만 농수산품은 이게 막 상하기도 하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유도 뭐 우리가 아무리 낙농업을 진짜 첨단화하더라도 뭐 어디 멀리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그런 수출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위를 딱 보면 일본, 중국, 그 일본, 중국은 우리가 야, 저렇게 땅 넓고 그게 이길 수 있을까? 중국은 우리가 첨단 농업으로 만들어 팔아도 비싸서 잘 안 먹어서 안 먹을 것 같고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첨단이면 자기들이 할 것 같고 아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두 분이 시장 더 잘하실 텐데 현장에서 뛰니까 예. 시장이라고 그러는 건 이렇게 꼭 all or nothing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차별화된 예. 그런 게 있고 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그런 수요 형태가 옛날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파프리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예. 아주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하는 예,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예. 네. 아프리카. 이 네덜란드 파프리카는 네. 그 유럽에서 파프리카 시장의 100%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20%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스페인이 더 커요. 예. 스페인은 한 30% 가까이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생산하고 다른 데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 파프리카는 스페인 파프리카의 2배를 받습니다. 가격을요? 가격을. 7나노 파프리카 왜요? 미세 공정. 그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자율 상품성이 높으니까. 사과 싱가포르에서 사과를 사는데 예. 사과 제일 비싼 거는 일본에서 와요. 그 다음 게 우리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큽니다. 예. 사과 하나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소비자층도 이제 다양해지고 소득이 예. 따라지면 그 취향도 달라지는 거고 예.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술을 넣어야 기술, 된다. 첨단 기술 이게 되면은요. 지금 예를 들자면요. 회 같은 것도 회도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 예를 포장 기술을 예. 얘기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회 떠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보관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 떠서 보관하면 얼마 못하죠. 금방 맛없어지죠. 상온에요? 근데 상온에. 그러니까 그거를 고압 그 포장 기술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생물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가 그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기압으로 하면 네.
뭐 한 3기압에 죽는 애들이 있고 5기압쯤에 죽는 애들이 있고 7기압쯤에 죽는 애들이 있고 다 그게 틀리답니다. 예. 온도처럼.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고압 기술로 그 생선에 있는 그 세균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역이 있어요. 구역. 예. 그만큼 압력으로 저기를 압력으로 네. 프레스한 다음에 그렇게 포장하면? 포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저기 안 되는데 예. 수십일 내가 70일까지인가 그럴 보관되는 수 있을 것 걸로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수출도 된다.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아. 그러는 거예요. 아까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수송하는데 어렵고 그렇지 않냐. 예. 그러는데 그 사과 같은 것도 지금 특별한 저기 김 같은 거 한번 확 쏘여 가지고 하는 무슨 저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1년이 지나도 바로 그 해에 나온 거와 같은 그런 신선감이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굉장히 이쪽에 발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을 대입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고요. 아하.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만든 식품들, 예. 식품들도 아주 고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하신 거 하려면 그러면 네. 농업 전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대기업이든 어디 펀드든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자를 하고.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땅을 사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면 되겠네 이름도. 뭘 하든 삼성 에그리컬처로. 뭐 그렇게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트라이를 해보는 것까지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문제입니까? 두 분 같이 네. 이제 예. 농업을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그냥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는 이 기술로 다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이렇게 외부 어떤 투자가 온다든가 기업이 온다든가에 겁먹지 말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피해봤다 또는 우리가 빠졌다 이런 어떤 절망감을 느끼지 않게 지금 제도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농업 전문 법인을 세워서 펀드나 대기업이 투자해서 땅을 대규모로 사서 트라이 해본다. 이게 안 됩니까 지금? 농민들의 지금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대가 농업인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렇죠. 농업을 하려면 농업 그 법인으로 네.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농업회사법이나 예, 영농자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설립 요건이며 운영하는 제약이 있죠. 근데 그게 대기업들이나 혹은 펀드가 못 뚫을 대기업 자체는 들어올 수가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 펀드를 대서 농업 회사에 예.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지분을 뭐 갖는다든가 그게 안 되나 봐요. 지원이야. 자체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 아예. 법을 그럼 빨리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법을 바꾸는데 그게 간단한 더 일이 아닐 것 많은 같은데. 이제 어떤 갈등 요인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미래를 보고 우리 미래 농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 더 크게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어떤 가버넌스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예.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상태에서 과거에 쭉 이어져 온 이런 가버넌스 체계로 되겠느냐. 이건 뭔가 바꿔줘야 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그 정황근 장관이 오셔가지고 예. 아주 조직 이런 걸 완전히 상당히 많이 바꾸는 그런 저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데 더 크게 봐서 우리 어떤 가버넌스 체계를 예. 완전히 바꿔줘야 되겠다. 그 속에는 물론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금융제도라든가 예. 세제라든가 그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농업회사법인이다 뭐다 이런 제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부 재점검해보고 좀 효율적인 그런 가버넌스를 찾아야 되리라고 봐요. 2008년에 장관하실 때는 시도했는데 안 되셨어요? 그때 나름대로 예. 단계적이지만 어떤 시도들을 한 거죠. 그때 금융에서는 모태 펀드, 또 그리고 우리 토지도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하고 보유하는데. 예, 그래서 농업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농지은행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숨통을 터주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농민들도 만나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직 안 했고요.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가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직 아니죠. 아니요. 그 간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번에 이제 간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회에? 저는 지금 12월 5일 했으니까 예. 아직은 아직 조금 깐난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한달 아니, 그런데 쉬셨으니까 다음 네. 달에는 아니 좀 이제 문제는 대통령께서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농업이나 모든 우리 산업이 이제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앞에 가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예. 이런 체제로 가자. 그런 게 아주 기본 원칙이고 예. 그 중에 이제 농업 이쪽 부분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간 금융이 좀 활성화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시장과 그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 민간 주도의 금융제도 이런 거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는 갈 것 같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되려면 예. 파프리카닷컴 이런 게 상장됐을 때 막 뭐 카카오페이처럼 막 그렇게 막 몇 조 원 가고 그래야 야 되는데 여기 수출을 얼마나 한대 뭐 근데 하면서 농사 열심히 짓는 걸로는 스토리가 안 나와서 뭐 자율성장 토마토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그게 그 주식 시장에서 튀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그게- 생각인데 오늘 잘 네덜란드에서 통하네. 오늘 잘 통하네. 오늘 잘 통해. 저 위원회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냥? 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 점심 먹고요. 예. 약간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서 사정을 했거든요. 잘못하면 얘기하다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이 났는지 자꾸 이렇게 이제 약간 흥분이 되는데 네. 저 항상 농업이 저한테 이렇게 흥분을 시켜요. 예. 그래 아주 기분이 좋은데 아까 뭐 이 기분 좋게 온다며요 항상. 예. 저도 농업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 우리 농업 세계 인류 농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저기 우리 농민들이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하는 무슨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딴 나라의 농업인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딴 나라 농업인들보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 좋고 예.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저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뒷받침만 이래 좀 잘 해주면 예.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반도체처럼 그런 점에서 농업도 키울 수 아까 있다. 무슨 얘기냐면 종자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파프리카 종자가요. 예. 얼마만큼 하냐면 우리 고추 먹으면 고추 씨앗 있잖아요. 예. 고추 씨앗 얼마나 조그매요. 그렇죠. 그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파프리카. 씨 하나에 종자를 받아오는 거 사오는 거 하나에. 모르겠습니다. 하나에 얼마나요? 금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금보다 비싸요? 비싸요. 그렇게 비싸요? 그럼요. 금보다 비싸. 뭐 1년에 한 주먹 팔리고 그러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쭉 그러니까 일반 품종 예. 쭉 그 지금까지 해왔던 종전 그게 500원이에요 하나에.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500원. 요새 새로 나온 신품종 예.
700원 내지 800원. 어.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만든 것들이 있어. 네. 예. 그런 것들은 1,200원 내지 1,300원. 아. 이 500원이면은요. 예. 반도체 값하고 아마 지금 서로 경쟁 보통은 반도체 값보다 높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반도체 값이 좀 떨어졌는데 그 전에 반도체 값 한참 올라갔을 때 예, 예. 그때는 반도체 값이 높았는데 대개 반도체 값의 2배 정도 이게 종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맥이에요. 이거를 네덜란드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종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야말로 첨단 중에서도 첨단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농민들의 네, 반대가. 마음과 반대와 아니, 그 이런 게좀 그런 게 우리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전부 완전히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 시작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우리도 채소 씨앗 있잖아요. 네. 예. 종자 인도에 꽤 많이 수출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되면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은 그럼 농업인이 발기인이 돼서 세우고 뭐 그 규제 처음에 우리 그런 종자하고 뭐하고 이런 분들이 대개 처음에 다 농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진출해서 농업하려고 하면 수출만 하겠습니다 해도 안 믿는다 이거죠. 안 믿죠. 그러면 위원장이면 잘하면 우리가 여기다 금융도 좀 트고 기업들도 들어가게 하고 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한국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농업이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삼성전자다 뭐다 이런 아주 그 진짜 기술 기업들이 예. 맘 먹고 어. 이렇게 잘 하면은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자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직접 예. 피해도 안 되고 오히려 혜택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성종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어. 그 드론으로 농업을 많이 해요. 예. 어? 예.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잘 만들어서 싸게 농업인들한테 공급해주면 예. 그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더 연구를 해요. 예. 연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그 비료값을 반을 전략시킬 수 있다. 예. 농약을 거의 안 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재배 기술, 그런 품종, 이거를 대기업이 개발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그거 혜택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자신감을 좀 저기 하지 말고 정말 자신감 있게 자신감. 이렇게 한번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한테 이익만 주라 예, 어? 예. 그럼 이렇게 좀 하면은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너무 폐쇄적으로 해와가지고 예. 그런 시도조차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른 법을 바꿔서 네. 농업법인을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지. 다만 농업법인에서 생산되는 게 결국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나 멀티플이 많이 나와야 또 튀기고 또 돈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법인은 상속세를 없애야 돼. 아 그거 진짜 잘 말씀하셨어요. 농업법인은 상속세를 없애고 그거 중요한 주식 거예요? 양도세도 없애고 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정말 그 너무 마음에 드세요? 튀겨야지 진짜. 그래 돈이 몰리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상속세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로 농어촌 특별위원회. 우리 두 분 저 2%하고 예, 예. 저기 저만 가면 됩니다 여기는. 안 기자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뭐가 이렇게 이 변주 올려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우리가 농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예. 이렇게 하려면은 뭐라 그럴까 좀 그 개방적인 생각 이게 정말 필요해요. 개방적인 생각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에 무슨 위험이 온다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견디고 지나가면 예.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이거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발상의 전환. 네, 발상의 전환. 알겠습니다. 아, 뭐 다양한 걸 자꾸 시도를 해봐야 사실은 되는데 지방 이게 농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영세하고 그런 고민들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 사실 일부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있긴 있잖아요. 뭐 벤처도 하고 하긴 하는데 너무 그 사례는 작고 하니까 농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이런 거를 빨간 당에서 하자고 하면 파란 당이 농민들 그 표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시켜가지고 표 어. 얻으려고 아니, 하고 반대도 파란 당이 깃발 들면 이번에는 또 빨간 당이 농민들 저거 나쁜 사람들입니다라고 해서 선거 이기려고 그러고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농민들의 맞아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양쪽의 문제도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기준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농업인 그러면은 농업인이 이렇게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0평 농사 짓는다. 한 90일 정도 농사 짓는다. 120만 원이든가 그렇게 저기를 하면은 예. 농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서 일단 예를 들자면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서 시장에 파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농업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농어촌에 어렵게 사는 분들 이분들은 이 복지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그래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농어촌 대책으로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농어촌에 지금 거의 이제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이 네. 소멸되고 심지어는 뭐 군도 지금 저기 한 10년, 20년 되면 없어질 군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죠. 그래서 의료, 교육,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저기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전번에 하나 미국 가가지고 놀란 게 있는데 미국 아주 산골짜기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스쿨버스가 온 거예요. 그 산골짜 아주 깊은 산골짜기예요. 길을 잃었나? 아니 거기에 내 애들이 산다는 거지. 거기에 애가 하나 사는 거지. 그 애를 위해서 그 먼 그 저기에서 학교에서 애를 데리러 온 거예요. 예. 왜? 교육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죠. 농어촌 사람을 특별히 더 대우해 준 게 아니고 당연히 받을 권리인 거죠. 저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택시를 타면은 2만 원, 3만 원 돈이 들어가요. 예. 그만큼 도시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기본적인 어떤 생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라는 전제 아래 농업을 하는 사람은 산업으로서 농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정책은 그런 주민 정책하고 다르게 가야 차별해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려워서 그렇지 농업이 잘 살면 네. 또 농촌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는 분도 그럼요. 많고 그럼요. 그러면 시골에 뭐 서울에 집값도 안정되고 취업난도 해결되고 당연하죠. 임금도 올라가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젊은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일자리가 잘- 있으면 가죠. 네, 네. 그러게.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많이 뛰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예. 이러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2008년에 한번 또 정부도 설득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아, 기회를 두 번째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두 분 우리 전문위원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언더스탠딩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는 그동안 이만.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